날개뼈를 밀어놓고 등도 뒤쪽으로 밀어놓고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쉬운 운동연구소 박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오십견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이론과 또 실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십견이 아니더라도 어깨에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어깨의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제를 통해서 예방 및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어깨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조개 같은 모양이 날개뼈이고요. 여기 닭다리 같은 게 팔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뼈와 날개뼈를 이처럼 관절 주머니가 360도 감싸고 있는데요. 이 관절 주머니는 굉장히 쫀쫀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느슨한 구조입니다. 특히 이 아래쪽이 사진에서도 느슨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처럼 날개뼈의 우리 관절와와 팔뼈의 머리를 이렇게 360도로 정상적인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꽤나 느슨한 구조로 이렇게 감싸고 있죠.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조금 느슨한 이유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팔뼈가 관절 주머니 안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오십견,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죠. 이처럼 오십견이 생기면 이렇게 팔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통증과 함께 어깨의 운동 범위의 제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십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빙기인데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이처럼 시작되는 단계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통증이 가장 높은 구간이 바로 이 결빙기입니다. 결빙기에서는 통증이 높은 반면 운동 범위의 제한은 아직 크진 않죠. 그래서 이 초기 3에서 6개월 정도 결빙기가 지나가게 되면서 두 번째 단계인 동결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깨의 움직임, 즉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가장 제한되는 시기이며 이처럼 파란색 그래프가 운동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 중기, 동결기 단계에서 팔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제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제한되는 시기인 동결기를 6개월 정도, 길게는 9개월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세 번째 단계인 해동기에 접어들면서 어깨의 움직임과 관절의 가동 범위가 조금씩 회복되고 통증 또한 회복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통증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픈 단계를 말하며 이러한 통증은 동결기, 중기죠. 중기 때 통증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중기 때 운동 범위의 제한은 팔이 아프지 않더라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 동결기 때 어깨 관절의 범위가 가장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 서서히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해동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병원 치료를 하든 하지 않던 재활을 하던 하지 않던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통증이 줄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십견은 버티면 낫는다 라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고 좋아질지라도 굳은 어깨와 제한된 관절 운동 범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죠. 즉 어깨의 운동 범위 제한은 오십견의 시기가 다 지나더라도 뚜렷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십견 예방 및 관리는 초기에 병원에서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아프더라도 꾸준하게 받는 것이 좋으며 운동 범위의 제한을 최소화시키고
이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1년에서 2년은 꾸준하게 재활 운동을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지만 과거와 최근까지 소개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만성염증 세포의 증식, 두 번째로는 이처럼 노화에 의한 혈관 탄성력 저하, 3번이 당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만성적으로 염증 세포의 증식이나 노화에 의한 혈관의 탄성력이 저하하거나 그리고 당뇨와 같은 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십견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산소와 심폐운동 등을 통한 지방과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혈관 탄성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있는 어깨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하체는 멀쩡하니 하체 근력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방 그리고 체중 관리, 혈관의 탄성력 회복을 위해서 이처럼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특히 어깨 스트레칭 운동에 집중해서 자세히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깨 스트레칭 운동 외에도 계속 강조하듯이 체중 관리 및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 등은 정말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 몸의 지방과 그리고 체중 관리 그리고 이러한 혈관의 탄성력 회복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어깨 스트레칭 이외에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방관리 운동 어깨 견인입니다. 수건을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문틈에 수건을 이렇게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수건 높이는 처음에는 가슴 높이에서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팔뼈, 어깨뼈가 앞쪽으로 쭉 늘어나듯이 체중을 실어줍니다.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다시 일어나 주시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팔뼈는 앞쪽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이때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이 동작을 젠틀하게 15번 정도 불편한 어깨에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의 원리는 이처럼 우리 팔뼈와 어깨뼈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처럼 날개뼈와 팔뼈를 분리시켜서 견인을 통해서 관절 공간을 조금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열어줍니다. 관절의 공간을. 자, 두 번째는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천천히 엉덩이를 이제는 옆쪽으로 뻗으면서 팔을 길게 견인시켜주고 마찬가지는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자, 다시 보시죠. 엉덩이를 옆으로 빼면서 팔을 길게 늘어뜨려주고 그리고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아래 방향으로 찍어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는 정면을 보고 두 번째는 측면을 봐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깨 관절 견인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 수건의 높이를 키보다 조금 높게 설정하여서 가슴 높이에서 대각선 사선 높이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 원리는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팔뼈는 길어질 수 있도록 매달려 주시고 다시 엉덩이는 뒤로 보내면서 팔뼈는 길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에서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견인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옆으로 서서 골반을 옆쪽으로 뻗으면서 팔을 견인시켜주고 이때 중요한 점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좀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마치 옆으로 팔베개 하듯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십견 예방관리 운동입니다. 어깨 견인 운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은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날개뼈를 좀 단단하게 고정시키면서 팔을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실 건데요.
이렇게 반무릎 자세에서 키는 커지게끔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등은 이처럼 뒤쪽으로 쭉 밀어내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팔뼈는 앞쪽으로 계속 밀고 있죠. 그래서 자세 세팅을 다시 보시면 팔뼈, 날개뼈는 앞쪽으로 밀고, 그리고 등은 뒤쪽으로 밀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뒤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는 이처럼 작아지지 않게 계속 커지게 유지해 주시면서, 날개뼈를 밀어 놓고 등도 뒤쪽으로 밀어 놓고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해 주십니다. 자세를 옆에서 보시면 기역, 니은 자세로 팔뼈를 밀어 놓고 등뼈는 뒤쪽으로 밀어 놓고 상대적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팔을 위로 올렸다가, 그리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가시면 되고요. 팔을 아래로 내렸다가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처럼 팔꿈치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일직선 라인으로 잘 올렸다가 잘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팔과 날개뼈는 앞쪽 방향으로 밀어주시고요. 팔과 날개뼈를 앞쪽 방향으로 미는 만큼 등은 뒤쪽으로, 우리 후만이죠. 등은 뒤쪽으로 계속 밀어주시면서 팔은 앞으로, 등은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야 날개뼈가 단단하게 고정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올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올렸다가 일직선으로 내렸다가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의 원리는 이렇게 척추뼈가 있는데, 이 날개뼈를 척추뼈로부터 멀리 보내면서 이 날개뼈가 우리 등뼈에 잘 달라붙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날개뼈가 우리 등뼈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날개뼈는 앞쪽으로 밀고 등은 뒤쪽으로 밀어서 이 공간에 단단한 느낌이 생기는 상태에서 이 단단함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뼈, 날개뼈와 등뼈 주변에 단단한 느낌을 가지고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천천히 반복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 뻐근한 느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우리가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올릴 때는 올라가는 만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 주시고, 그리고 등과 엉덩이를 앞으로 보내면서 팔을 조금 더 높은 범위까지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등과 엉덩이를 다시 뒤로 보내면서 팔을 당겨오고, 올라갈 때는 등과 엉덩이를 앞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면서 팔을 쭉 뻗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등과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팔을 당겨 주시고요. 그래서 손바닥 펴서 밀어주기, 등과 엉덩이 앞쪽으로 함께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주먹 쥐고 당겨오기, 등과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면서. 그래서 앞전 동작과의 차이점은 운동 범위를 이처럼 등과 골반 앞쪽으로 보내면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등과 골반을 함께 이용해서 위쪽으로 뻗는 동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서 등이 펴지는 효과도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등이 펴지는 모션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이 잘 되면 두 번째 동작을 이처럼 적용해 봅니다. 쭉 올렸다가 등과 골반 함께 가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주먹을 쥐고 쭉 당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운동의 원리는 우리 어깨뼈가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말려 있으신 분들 많이 넘어가 있죠. 그래서 팔을 올리면서 이렇게 날개뼈를 아래 방향으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쪽으로 말려있는 어깨를 위로 올릴 때 날개뼈를 뒤쪽으로 다시 당겨올 수 있죠. 이렇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말려있는 어깨를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효과를 지닌 운동입니다. 팔을 올릴 때 날개뼈를 뒤쪽으로 당겨오면서 뒤쪽으로 다시 이쁘게 포지셔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을 우리가 반복해 보시면서 한쪽당 10번 정도 천천히 진행해 보시고요.
그래서 50견 예방관리 운동 두 번째 운동,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운동 범위를 조금 많이 가져가면서 말려있는 어깨도 뒤쪽으로 좀 잡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점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어깨 외회전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팔을 90도 자세로 세팅을 해서 벽에 기대어 서서 벽을 이렇게 찍어 누를 겁니다. 그래서 찍어 눌러 보실게요. 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어 누르고 몸통을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어깨에서 외회전이 나오죠. 이때는 힘을 주지 않고 스트레칭을 가져가 주시고요. 다시 우산으로 벽을 찍어 눌러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힘을 가해주면서 버티기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 빼고 외회전 스트레칭.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누를 때 어깨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어깨를 바로 세워서 정확한 자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잘 된다고 하면 팔꿈치 90도로 하늘 방향에서 또 벽을 찍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하늘 방향에서 노크 하듯이 이렇게 먼저 힘을 써 볼게요. 어깨 높이 90도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면서 몸통 돌리면서 스트레칭. 이 동작은 굉장히 젠틀하게 부드럽게 가셔야 되고 다시 힘을 한번 써보실게요. 그 다음에 힘 빼고 몸통 돌리면서 스트레칭. 굉장히 젠틀하게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벽을 찍어 누르면서 5초 동안 힘주고 이렇게 찍어 누를 때 어깨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안 되죠. 어깨 빠지면 안 됩니다. 어깨 잘 잡아놓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적용해 보실게요.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90도 자세에서 벽 찍어 누르면서 5초 동안 유지. 그 다음 몸통 돌리면서 힘 빼면서 스트레칭. 이렇게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깨 외회전, 세 번째 어깨 외회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우리가 10번 정도 젠틀하게 조금씩 어깨의 범위를 땅 따먹기 하듯이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동작, 어깨 신전 동작입니다. 이처럼 손바닥을 우리가 벽에 기대어 서고 그리고 몸통을 살짝 돌려주게 되면 우리 어깨 앞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팔 앞쪽 손목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하실 때에 이처럼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어깨를 잘 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손바닥을 벽에 고정해서 어깨 앞쪽부터 팔 앞쪽 스트레칭을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말리지 않게 어깨를 잘 펴서 좋은 자세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적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기지 않게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라인을 스트레칭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몸통 뒤로 팔을 보내는 동작을 어깨 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아까 어깨 신전 자세에서 반대쪽 팔을 우리가 땅바닥으로 터치하면서 일어나 주시는 거죠. 이때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어깨를 뒤쪽으로 신전 상태를 만들어 놓고 땅바닥 터치하고 일어나기. 이 동작은 15회에서 20회 정도 조금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젠틀하게 어깨 신전 만들어 놓고 가슴 앞쪽부터 팔 앞쪽 손목까지 스트레칭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닥 터치. 마찬가지 어깨 말리시면 안 되고요. 어깨 잘 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슴 앞쪽 이 부위에 스트레칭을 하고 이 부위,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깨에 말림 없이 팔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앞쪽 공간에 이완과 확장이 잘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다음 운동을 할 때 어깨 내회전 운동을 할 텐데요. 내회전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앞쪽을 확장시키면서 운동을 할 때는 이 날개뼈는 척추 쪽으로 좀 가깝게 조이는 느낌, 등을 조이는 느낌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보낼 때 날개뼈는 등 쪽으로 살짝 조이는 느낌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깨 신전 스트레칭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0견 예방관리 5번 운동입니다. 어깨 내회전 그리고 내전 운동인데요. 자, 수건처럼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수건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헬스장에 있다면 이런 밴드, 그리고 집에 이런 밴드가 있다면 밴드를 천장 방문 틈에 걸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운동의 원리만 아신다면 똑같이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건이던 밴드던 열중시엇 자세로 이렇게 허리춤에 밴드와 수건을 잡습니다. 이처럼,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밴드나 수건을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힘을 써줄 겁니다. 당기면서 5초간 힘을 써주고요. 아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힘을 빼면서 내가 통증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올라가 주시고 다시 밑으로 5초간 힘 써주고, 수건으로 한다면 위팔로 당겨오면 되겠죠. 힘 빼면서 당겨오고 아래팔로 5초간 힘 써주고, 그 다음 힘 빼면서 위팔로 당겨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부드러워지면 조금 짧게 잡고 하면 훨씬 더 스트레칭이 많이 일어나겠죠.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힘 빼면서 위쪽으로 스트레칭, 다시 아래쪽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 힘 빼면서 위쪽으로 스트레칭,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양손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긴 밴드가 있다면 밴드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면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에서 어깨를 잘 펴서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런 밴드나 수건을 가지고 운동하시면 되고, 이제는 밴드나 수건을 옆으로 잡아서 열중시어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잡았다고 하면 먼저 바깥으로 당기고 5초 동안 반대쪽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고, 바깥쪽으로 힘 써주고, 그리고 다시 당겨와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손을 잡고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수건을 잡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원리는 바깥쪽으로 힘 써주고 5초 유지하고, 힘 빼면서 안쪽으로 당겨주고 스트레칭, 바깥쪽으로 5초 동안 힘 써주고 힘 빼면서 안쪽으로 스트레칭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젠틀하게 10번 정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말리지 않게 불편함 없는 범위 내에서 어깨를 잘 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러한 내회전 운동, 열중시엇 하는 운동들은 어깨의 불편함을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살살살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젠틀하게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래 방향으로 힘 썼다가 힘 빼면서 위로 스트레칭 해주고, 이렇게 10번 진행해 주시고요.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처럼 마찬가지 수건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바깥으로 힘 썼다가 힘 빼면서 안쪽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깨 내회전, 내전 운동 관리를 진행해 보시면 되겠죠. 자, 50견 예방관리 6번째 운동, 마지막 운동입니다. 비교적 쉬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펼쳐주시고 어깨도 쫙 펼쳐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요 옆에 벽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벽에 옆으로 서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벽에 손바닥이 닿지 않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우리가 날개뼈도 움직이고, 그리고 등뼈도 움직이고, 그리고 어깨 관절도 움직이는 다양한 관절들이 참여하면서 어깨에 부드러운 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도 돌리실 때 휙휙 돌리게 되면 이처럼 돌릴 때에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하게 어깨를 쫙 펴고 천천히 옆에서 관람차처럼 천천히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돌리셔야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관람차처럼 이쁜 원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벽에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서서 이렇게 팔을 돌리시면 되겠죠. 벽과 너무 가까이 서면 조금 난이도가 힘들 수 있으니 내 어깨 상태를 보고 천천히 어깨를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워져 있겠죠. 항상 이렇게 어깨를 푸는 동작들을 할 때에는 목이나 어깨 그리고 다른 부위에 긴장감, 불편감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편안한 범위 내에서 나에게 맞는 자세를 찾고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내가 가장 잘 안 되는 동작부터 꾸준히 양치질 하듯이 매일매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견 예방 관리를 위한 집에서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재활운동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재활운동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만큼만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금씩 자주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모든 가동 범위를 만들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씩 자주 매일. 그리고 세 번째, 6가지 움직임 중에서 내가 어렵고 잘 안 되는 움직임 위주로 선택적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현재 구조적 손상이나 그리고 내가 실제로 50견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이처럼 통증이 많고 염증 수치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초기 재활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이후 통증이나 염증 조절이 조금 진행이 된다면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운동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하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 건강관리는 반드시 운동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셔야 하며,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전반적인 건강운동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처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주변에 운동 전문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운동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50견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주제로 간단한 이론과 그리고 실기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드렸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